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기성준 작가님과 진가록 작가님, 그리고 미라클 독서 모임 회원분들이 공저한 기억 독서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앞 표지를 보니까요. 읽으면 기억되는 기적의 독서법이다. 기억 독서법은 속도법 플러스 다독법 플러스 메모 독서법 플러스 마음의 서재 이렇게 돼 있고요. 책만 덮으면 언제 읽었나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법. 그리고 뒷표지를 보니까요. 이 책은 자신의 기억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독서가를 위한 책이다. 금방 읽은 책도 기억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기억 독서법을 집필하면서 기억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기억은 테크닉이라는 것이다.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검색의 시대이다. 필요한 정보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책을 읽고서 기억나지 않더라도 검색 한 번으로 책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굳이 기억력이 뛰어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기억력은 기억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 독서가는 탁월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억의 기술을 탁월하게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억의 특별한 기술들이 독자들의 기억을 돕는 기술이 되길 기대한다. 특별히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모두가 마음속 서재를 하나씩 가지고 탁월한 기억 독서가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한번 차례를 보겠습니다. 기억 독서법 1. 마음의 서재. 기억 독서법 2. 기억 독서를 돕는 리딩 트레이닝. 기억 독서법 3. 기억 독서법의 기술. 기억 독서법 4. 기억을 돕는 독서 노트. 기억 녹도법 5. 독서 토론을 통해서 기억을 나누어라.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첫 책을 출간하고 나서 도서관이나 여러 기관에 강연을 가면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책을 끝까지 읽고 덮었는데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경험을 누구나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이 100% 기억이 난다면 거짓말이다. 책을 읽는 독서가들은 기억을 하고 싶어 한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서 나눌 수만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독서를 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 독서를 입문하는 초급,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한 권의 책을 읽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고급, 무술의 영역에서 고수들이 있듯이 독서의 영역에서도 고수들이 있다. 독서 고수들의 특징은 자신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과 함께 성장하는 이들에게 책을 추천할 뿐이다. 자신이 읽은 책을 자랑하거나 남들에게 훈수를 두는 사람이라면 하수라고 할 수 있다. 독서 고수 위에 기억 독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억과 독서는 매우 치밀한 연관성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기억 독서가였다. 그는 책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백과사전을 읽고 A부터 Z까지의 내용을 줄줄 외울 정도였다. 빌 게이츠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바로 독서 습관이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것과 새로 알게 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식에 기본이 있어야 기억할 수 있다. 기억을 돕게 하는 방법은 독서이다.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아우만 교수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는 것과 새로 알게 되는 지식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서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새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적절히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배우고 관찰하는 동안 지식이 뇌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면서 머릿속에서 저절로 연결을 짓게 되고 이는 기억력 강화로 이어진다라고 독서와 기억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기억 독서가가 되기 위해서 마음속 서재를 연상하여 책을 쌓아야 한다. 마음의 서재에 책을 채워라.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에 따라 독서가의 수준이 달라진다. 독서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1.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가 독서라는 사실을 알았다. 2. 책을 읽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3.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4. 책에 있는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책을 읽고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마음의 서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독서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축적된 독서량이다. 분명 축적된 독서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미라클 팩토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안병조 이사의 경우 대학생 때 100권의 책을 읽기로 다짐하였다. 그렇게 50권을 넘게 읽었는데 독서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었다.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말했기에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바쁜 핑계로 서점에 들러 시집을 읽기로 작정하였다. 대충 한 권 채우기 목적으로 시집을 읽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시집을 왜 읽는지, 왜 쓰는지를 몰랐던 그가 시집의 감동을 느꼈다. 그 감동을 넘어 책 읽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책은 텍스트만 담긴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존재이다. 어떤 이들은 책을 단순하게 글만 보고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책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을 만난다. 제대로 된 독서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서재에 10권의 책을 채워라. 10권의 책을 읽는 동안 독서 습관을 잡고 나와 맞는 책을 선택하는 기술을 익혀라. 10권을 읽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단순한 책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기억을 돕는 독서법. 기억 독서가들은 책을 속독으로 읽는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고 있으며 그 책들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력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훈련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독이 필요하다. 다독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퇴행, 즉 눈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뇌는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독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속독은 양날의 검이다. 한때 속독의 기술이 유행한 적이 있다. 너무 테크닉에만 치중하면 성장할 수 없다. 많은 양의 독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그 기술들이 조용히 사라진 이유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기를 부탁한다. 기억을 돕는 독서법을 익히고 나눌 수 있는 기억 독서가가 되길 바란다. 기억의 서재 기술. 독서는 2차원적인 활동이다. 종이에 있는 글자를 읽는 행위로 좌측의 뇌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좌뇌는 언어적인 뇌로 언어 구사 능력이나 문자, 숫자, 기호의 이해, 조리에 맞는 사고 등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기억의 서재는 우뇌를 활성화시킨다. 우뇌는 자뇌보다 기억 용량이 1000배나 된다. 독서력도 400배 상승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독서하는 사람들에게 기억 독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독서가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기억 독서법이다. 이 책을 통해 마음속 기억의 서재를 하나씩 가지길 바란다. 자신이 읽은 책들을 기억의 서재에 하나씩 채워서 진정한 기억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기억을 돕는 독서 노트. 아기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약 3000번을 넘어진다. 수없이 넘어져도 아기들은 걷는 것을 포기하고 눌러 앉지 않는다.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어른이 된다. 생전 처음 가본 곳을 단 한 번만에 세세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처음 가본 곳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책을 한 번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책하고 있는 것인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책 한 권을 100번씩 읽었다. 약 500권의 저작을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복숭아뼈에 구멍이 나도록 앉아서 책을 읽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진짜 당신의 것이 된다. 반복하자. 그리고 필사하자. 오감을 자극해서 기억에 남겨보자.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발달된다. 독서 토론을 통해서 기억을 나누어라. 아직 우리나라에서 독서 토론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학생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말이 얘들아 토론해 보자일까. 그렇지만 아는 것을 표현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질문하지 못하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이 있으며 생각은 함께 나눌 때에 더 가치를 발휘한다. 나 혼자 책을 읽으면 하나를 배우지만 10명이 함께 읽으면 10가지를 배운다. 아니, 서로의 생각이 섞이고 부딪히며 100배의 가치를 낳을 수도 있다.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자.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독서 토론은 기억 독서를 넘어서 당신을 꿈으로 이끌어주는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자신의 기억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독서가를 위한 책이다. 금방 읽은 책도 기억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기억 독서법을 집필하면서 기억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기억은 테크닉이라는 것이다.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검색의 시대이다. 필요한 정보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책을 읽고서 기억나지 않더라도 검색 한 번으로 책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굳이 기억력이 뛰어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기억력은 기억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한 것이 중요하다. 기억 독서가는 탁월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억의 기술을 탁월하게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억의 특별한 기술들이 독자들의 기억을 돕는 기술이 되길 기대한다. 특별히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모두가 마음속 서재를 하나씩 가지고 탁월한 기억 독서가가 되길 기대해 본다. 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독서법 1. 마음의 서재. 마음의 서재에 책을 쌓아라. 책을 다 읽고 덮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허무해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전국 도서관과 여러 기관에 강연을 초청받아 방문하면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직장인, 군인, 은퇴하신 분 등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독서에 대해 그만큼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첫 책을 출간하고 독서법에 대한 강연 요청으로 많은 강연을 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독서량은 높아지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며 한때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다. 한 달 평균 독서량이 미국인과 일본인의 경우 6권, 중국인은 3권에 비해 한국인들은 0.8권 정도로 한 권도 되지 않는다. 강연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또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글을 읽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스트레스의 근원은 대한민국 교육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대한민국 교육이 글을 보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엄청난 공부량. 그러나 한국인들의 독서량은 고작 0.8권. 한국인들의 독서량이 0.8권이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어 시간에 지문 읽기와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 지문 읽기로 엄청난 양의 글을 읽는다. 심지어 모의고사에 나오는 영어 시험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외국인들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창의력을 죽이게 되었다. 이후로 대학을 가면 마치 공부에서 해방된 것처럼 텍스트를 읽는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독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가 아니다. 독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 인지 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바로 독서였다. 6분가량의 독서 후 스트레스가 68%나 감소됐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다른 방법들도 효과는 있었으나 스트레스 해소법 1위에 오른 독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음악 감상은 61%,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 스트레스를 21% 줄였지만 심박수는 오히려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게임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오히려 게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상엔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많다.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많다. TV 채널의 수는 엄청나다. 시청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흥미로운 것들과 자극적인 소재들을 내보내고 있다. 분명 과거에는 TV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TV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미디어는 TV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어진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신호 대기 출발이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잠시 보고 있으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책을 보는 시간은 어찌나 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필자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독서도 안 되고 글도 안 써지는 경우가 있었다. 글을 쓰는 작가이자 전국에 독서의 필요성을 알리는 강사인데도 스마트폰의 중독은 피할 수가 없었다. 미디어 시대에 우선 하루의 시간을 먼저 점검해 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시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다. 하루 동안 무엇을 하는 데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얼마만큼 소비되고 있는가? 시간을 계산해 보면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평균 8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깨어있는 시간은 16시간이다. 독서는 의지가 필요하다.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을 지필한 저자 후지하라 가츠히로는 살아가는 동안 접해야 할 4가지 분야를 소개한다. 하나의 축은 개인적인 체험과 조직적인 체험이고 또 하나의 축은 미디어를 통한 체험과 사실적인 체험으로 나눈다. 이 4가지 분야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인풋에 해당되는 것으로 독서는 개인적인 체험과 미디어를 통한 체험의 축에 해당된다. 미디어의 경우 수동적인 인풋으로 의지가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요즘 식당에 가서 부모들이 유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손가락으로 터치하며 유튜브를 보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이 책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